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양시장이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일단은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되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오히려 커지는 그런 양상까지 관측됩니다. 어떤 의미들이 있을지 수급적인 분석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를 이제 PPI가 좀 상회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랑 이제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잠시 좀 이제 그 수급적인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1,000억 정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매수세 부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좀 메마르다 보니까 약간의 매도에도 종목의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10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지수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거는 12월 13일부터 이제 중국의 그 방역 통역 쪽으로 얘기되는 그 방역 코드 서비스가 공식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중국 내에서의 이동 규제가 이제 해제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때부터 좀 반등세가 지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은 원달러 환율도 1310원까지 좀 올라오니까 국내 오늘은 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더 그 매도 쪽이 좀 위에 있는 그런 시장인데, 오늘 이제 엔터라든가 콘텐츠, 5G 섹터 이런 좀 게임 쪽 이런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화장품 이후에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쪽의 섹터들이 관망세가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이제 낙폭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 아마 중국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아마 오늘 장에서 수급이라든가 종목들 지수 간의 움직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 종목 간의 그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중국 시장에 조금 더 눈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장세는 좀 지속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크래프톤으로 집계가 나오고요. LG화학을 포함해서 SKI테크놀로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그리고 금융 쪽으로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 중이고요. 여전히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포함해서 LG생활건강과 영진약품도 현재 매도세인데요. LG생활건강같이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흐름부터는 쉬어가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영진약품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따라서 지금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재기 현상과 더불어서 영진약품 급등하는데 외국인 바로 매도 쪽으로 돌아섭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네이버가 1위 종목이고요. 포스코홀딩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엔터 종목들 상당히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데 하이브도 포함됩니다. 기아까지 현재는 매수로 관측됩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모두 빠져나가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 삼성전기까지 현재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어떤 두 종목 살펴볼까요? 외국인 매수 2위 종목인 카카오뱅크 뽑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 한 6위 정도 있는 삼성전기까지 두 종목 뽑아보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가 가장 강하다가 지금 크래프톤이 좀 앞서 나갔지만은 초반부터 계속 매수해서 들어오는 게, 일단은 동사가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성이 있었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는 것이고요. 내년 대출 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이제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쇼커버링도 카카오그룹들을 전반적으로 쇼커버링이 나타나고 있고, 은행 섹터로도 좀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을 좀 유의해 볼 수 있겠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계속됐을 때 당연히 그 IT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기 실적 바닥에 대한 분석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4분기는 다만 좀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컨센서도 부진할 수 있지만은 내년 이제 그 재고 조정이 내년 1분기에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전에 이제 주가는 저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겨냥한 매수가 유효하다는 그런 분석 리포트 나와서 오늘 두 종목 뽑아봤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가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종목들 가운데 위너 종목과 추가적인 모멘텀도 알려주시죠.
네, 카카오뱅크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이제 그 내년도 그 순이자 마진 그 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폭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요. 뭐 20bp 이상 기대가 돼서 웬만한 뭐 KB뱅크라든가 그런 시중 은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그 대출 성장률이 그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물론 10%대에서 그칠 거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10%로 올라가서 내년도 이제 순이자의 이익 같은 경우도 25% 이상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 대비해서 성장을 더 보일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카카오뱅크가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를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의구심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이고 내년 그 최근에 신규 출시한 게 그 개인 사업자용 그 뱅키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거랑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도입되는 그 대출 그 대환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거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기존 은행보다 성장성을 더 가져간다에 좀 포커스를 보면서 좀 가져가시고 아마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순이자 마진 개선에 대한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서 카카오뱅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다시 한번 돌아오는 2차전지 쪽입니다. LNF와 미래나노텍 함께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첨보까지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20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신고가 돌파하는 JYP 엔터테인먼트 함께 좀 주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CJ E&M이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공구우먼과 위메이드 그룹주들, 휴마시스까지 현재는 매도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또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CJ E&M 다시 한번 담아가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매수 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당한 주목도가 좀 높은 편인데 아래쪽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삼화 네트워크스까지 함께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ABL바이오를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나노신소재와 네오위즈, 심텍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살펴볼까요? 엔터주 양대 산막인 JYP와 SM 뽑아보겠고요. 시장에 지금 그 자금이 지금 리오프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쪽으로 좀 쏠리는 모습인데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도 실적이 계속 또 사상 최대로 갱신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JYP 엔터와 SM 두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JYP 엔터가 50일 신고가를 갔는데 지금 내년도 실적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JYP 엔터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그 분기별로 아티스틱 공백이 가장 적은 엔터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엔터주 대장을 그래서 하고 있고 실적의 공백이 가장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매출이 32%, 영업이 36% 증가 지금 전망인데 오늘 이제 오늘도 좀 칠 수 있는 날인데 JYP 엔터에서 못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 이사 강타가 이제 주식 좀 매도했다는 요 뉴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실적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 JYP 엔터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 50지 신고가 돌파하면 트라이 할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쪽으로 두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모두 외국인의 러브콜을 최근에 연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나온 JYP 엔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사업보다는 사실 해외 공연 같은 경우가 월등히 매출이 높은데 여기에 지금 수익성이 높은 해외 매출 부분이 그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소속 아티스트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거든요. 스트레이키즈드, 트와이스, 있지라든가 엠믹스 등등 전부 다 지금 앨범 판매도 좋고 콘서트 성과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또 이제 일본의 니즈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레나랑 돔투어 다 매진되고 있거든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투어가 다 매진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내년도에는 신인그룹이 4팀이나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엔터사 중에서 가장 다양화되어 있고 엔터 쪽의 수익성을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신고가 흐름인데 따라 들어가기는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SM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끌고 가는 쪽에 따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 YG 엔터라든가 좀 그런 쪽에서는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본업에서 탄탄한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 앞으로의 수익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고루고루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JYP 엔터테인먼트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